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라이브를 하는데, 이것도 제 콘텐츠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 여름부터 예술가의 비즈니스라는 브랜디드 콘텐츠 준비하면서 라이브 방송도 이제 기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 약간 그날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소회를 하는 걸 이제 라이브로 풀어내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우정을 쌓고 이런 방향으로 저의 이제 오운드 미디어죠. 제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하기로 했던 건데 이 소회라는 콘텐츠를 어떻게 뭐 준비하진 않았고 그냥 오늘 조금 재밌는 일들이 많아서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 마감이고 아마 강한소상공인도 조만간 마감일 것 같은데 요거 두 개 사업 설명회를 갔다 왔어요. 사업 설명회를 갔다 와서 좀 올해 유의미한 변화들을 오늘 릴스로 올렸고 제가 총 3분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1대1로 3분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이게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 사업에 좀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요 시즌에 지원 사업 쓰시는 분들이 오늘 방송 들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서문 로그라고 하는 올해 어글리맘의 첫 프로젝트도 잘 끝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일단 제가 지원 사업을 쓸 때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을 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프로토타입을 진행을 해봐라.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쓰려고 내가 이 아이템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내가 이 예술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회에, 이 지역에, 이 시내, 이 시장에 이런 아이템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실행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반드시 해봐라. 그러면은 이 아이템에 대한 Y가 나올 것이다. 라는 지점이 첫 번째로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거를 제시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정성적인 것도 좋지만 정량적인 것 숫자를 준비해라. 그런 게 있었고 세 번째로는 내부 레퍼런스. 내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어떤 역량이 있는지 어떤 분야에 강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심사위원들을 설득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외부 레퍼런스인데 내가 지금 영위하려는 사업이 내가 지금 주장을 하는 아이템이 심사위원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분야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 사례들을 끌고 와서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각각 중요한 것들을 제가 빼놨다기보다는 같이 엮어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그거를 오늘 컨설팅 했던 분들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지금 방송에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여기서 이제 아이템을 말하면은 그분의 아이템을 이제 제가 공개를 하게 되는 거니까 좀 추상적으로 뭉뚱그려서 말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분은 기술이 있었어요. 제조업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제조업이 아니라 그냥 서비스업이고 문화예술가인데 제조업 분야도 별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냥 들어보니까 제조업이니까 일단 기술력도 있고 뭐 디자인도 괜찮고 판매율도 꽤 좋아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는 게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근 지역에 어떤 특산품 같은 게 있는 거죠. A 특산품을 사용해서 우리 제품이랑 이걸 엮어볼까? 아니면 B 제품을 사용해서 우리 제품이랑 이걸 엮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대표님 혹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쓰시려고 A랑 B를 구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렇대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스토리나 진정성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부딪히고 이 시장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이거 진짜 필요한데? 라고 해서 스토리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뭐가 있으니까 이거 내 아이템이랑 연관지어가지고 로컬 크리에이터 써봐야겠다 라고 하면은 저는 되게 부정적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술가의 비즈니스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원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투자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제가 하는 일의 연장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버리고 그거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거라면은 저는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린 게, 선생님, 죄송한데, 그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를 쓰시는 거면은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쓰지 마시고 차라리 강한소상공인 사업을 쓰셔라. 왜냐하면 기술력도 좋고 역량도 충분히 확인이 되는데 스토리적인 면에서 설득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은 아이템도 되게 좋았고 기술력도 있지만 스토리 면에서 조금 저는 설득이 안 됐었다. 그래서 제가 이 1번 프로토타입을 하라는 이유가 단순히 상상이 아니고 실행을 해라 이게 아니라 그 Y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Y를 찾으라는 건데 그 Y가 그 첫 번째 분한테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 컨설팅 했던 분은 이제 공예를 하시는 분인데 공예하는 분이 로컬 크리에이터를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아이템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가죽 공예다라고 하면 저희 지역은 이제 청주, 충북, 세종 이쪽 지역이니까 선생님 가죽 공예가 지역 자원이라고 하신다면은 왜 지역 자원, 가죽이 왜 지역 자원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대답이 막히는 거예요. 로컬 크리에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 어떤 가치를 내보내냐, 이 문장 구조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일단 내가 하는 아이템이 가죽 공예이긴 한데 그 가죽이 우리 지역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역 자원을 어떤 물성이 있는 게 아니라 로컬 뮤지션, 그냥 저 같은 로컬 뮤지션 아니면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썼던 거예요. 근데 로컬 뮤지션이라는 근거는 어디 있냐면 제가 2018년, 2019년부터 실제로 청주 지역의 로컬 뮤지션으로 활동하면서 방송 활동, 공연 활동, 그리고 여러 이력 같은 것들을 쌓고 교육 활동을 하면서 이 시장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로컬 뮤지션 시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 로컬 뮤지션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도 있고 시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포트폴리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로컬 뮤지션은 지역 자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역 자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검색해본 거예요. 5분 만에 근거를 찾은 건데 충북 로컬 크리에이터부터 시작해서 강원, 제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서울, 경기 이렇게 다 쳐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강원도랑 제주도가 게시물이 100개가 살짝 넘었었고 다른 거는 다 100개 미만이었고 충북 로컬 크리에이터는 500개가 넘었어요. 숫자로 쳤을 때 그럼 충북 로컬 크리에이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점이 있다, 활발하다라고 저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로컬 뮤지션이랑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역 자원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두 번째 컨설팅 받으신 분은 가죽이라는 어떤 물성, 그 소재가 왜 우리의 지역 자원인지 설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저랑 같이 로컬 크리에이터 동기가 된 분 중에 한 분은 지역에서 나는, 이분은 이미 이제 그 작년에 로컬 크리에이터 선정이 되신 분이니까 아이템을 말씀드리자면, 지역에서 나는 과일들 중에 그 모양이 안 예쁜 과일들을 못난이 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못난이 과일들 가지고 맥주를 만드는 걸 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못난이 과일들이 있을 것이고 다른 지역에도 브루어들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못난이 과일을 우리 지역에서 맥주를 양조하는 브루어리가 연관을 지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 요 정도만 해도 사실 부산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든 청주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든 로컬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간의 관계 같은 것들을 좀 잘 만들어라. 그래서 이 공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그분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를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외부 레퍼런스 할 때 제가 최근에 뜬 릴스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던 릴스 중에 하나가
그 더 이상 실력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던 건데, 실력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력이나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브랜딩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차별성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로컬 크리에이터 선정됐던 아이템이 선곡이라는 아이템이었는데, 선곡을 잘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겠죠.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멜론 DJ도 있을 것이고, 뭐 플레이리스트 가이드북을 만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이 4번 외부 레퍼런스가 되는 거겠죠. 이 외부 레퍼런스보다 내가 다른 점, 내가 그들보다 차별화된 점을 요 4번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 레퍼런스에서. 제가 너무 대본이 없이 많이 떠들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별화 지점을 찾는 걸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별화 지점은 분명히 이제 여기 적어놨는데, 네. 지원 사업을 쓰는 어떤 4단계라고 치면, 첫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이나 주제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실행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실행을 하는 게 단순히 상상을 실행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템, 이 사업이 실제로 이 세상에 왜 필요하냐라는 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안 적어놨는데 정량적인 근거를 제시해라 라는 거예요. 정량적인 근거. 그 다음 세 번째는 내부 레퍼런스인데 이거는 내 자랑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외부 레퍼런스인데 이게 그거예요. 차별화 지점을 찾는 거. 차별화 지점을 찾는 거. 그래서 외부 레퍼런스에서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 잘해 라고 했을 때 너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잘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보다 잘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실력이 중요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컨설팅을 2건을 마쳤고, 마지막 분은 이제 어떤 공유 오피스 같은 게 하나가 있고, 우리 지역에 사실 청주가 지금 꿀잼 도시라고 정책을 많이 밀고 있지만, 전국 3대 노잼 도시 아니겠습니까? 울산이랑 대전이랑 청주가. 근데 이제 대전엔 성심당이 있지 않냐 이러는데, 청주도 그만큼 할 게 많이 없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공방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유 오피스에서 활용하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아이템이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여가 되고 도움이 되고 가치가 발생이 된다면 스토리적으로는 되게 좋은 건데, 이분은 아이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은 아이템은 좋았는데 Y에 대한, 이게 2장이라서, 첫 번째 분은 아이템은 너무 좋고 역량도 있었는데 Y가 없었던 거야. 그냥 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받고 싶으니까 뭐 이 지역 특산물이랑 뭐랑 연결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스토리가 없었던 거야. 내가 어떤 진정성이나 이 사회에 진짜 필요한가? 이런 고민이 없이, 나 지금 사업 잘하고 있는데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도 받고 싶으니까 이거랑 연결을 해볼까? 라고 해서 좀 아쉬웠던 거고, 두 번째 분은 공예 아이템이 있었는데 공예는 잘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 레퍼런스 같은 것들은 있었겠지. 그런데 외부 레퍼런스에서 가져가는 차별, 경쟁력.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죽공예 제일 잘하는 사람보다 잘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랩을 제일 잘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뭐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래퍼의 어떤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랩으로 그 사람보다 돈은 못 벌지만 랩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는 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냥 이런 경쟁력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 외부 레퍼런스,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 나보다 유명한 사람, 같은 분야에서.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잘난 점 하나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 분은 스토리는 이해가 돼. 너무 좋은 기획과 진정성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의 컨설팅을 마쳤는데, 이 하나씩 뭔가 빈 칸이 있는 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4시 반 되니까 가라고 하더라고요. 실패 스토리도 경쟁력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로컬 크리에이터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 로컬 크리에이터 4번 떨어졌거든요. 로컬 크리에이터 4번 떨어졌는데 5번째에 붙은 거예요. 근데 실패 스토리 자체가 경쟁력이 된 게 아니라 그 실패에서 어떤 걸 얻었느냐를 계획서에 녹여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로컬 크리에이터 계속 떨어지네? 왜 떨어지지? 이걸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지역 자원이 로컬 뮤지션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로컬 뮤지션, 그러니까 5번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계획서에서 지역 자원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목적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목적은 로컬 뮤지션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지방일수록 유리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이제 권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기관에서 아마 중간 지원 조직인 것 같고, 권역별로 뽑기 때문에 지방이라서 뭐 유리하다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왜냐면 지역마다 비슷한 숫자를 뽑을 테니까. 대신에 이제 그 지역이 되게 관광 친화적인 도시냐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아이템은 많겠죠. 근데 그거를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기획자나 다른 예술가나 다른 크리에이터들도 느끼니까 상황은 다 비슷하겠죠. 저희 청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노잼 도시인데, 그 와중에서 누구는 맥주로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고, 누구는 옷 만드는 걸로 로컬 크리에이터 되고, 누구는 음악으로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기도 하니까, 그 와중에 나의 경험과 지역의 어떤 자원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가치를 내보낼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작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면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업계획서를 못 쓰면 안 되는데. 근데 사업계획서도 많이 써보면 늘고, 제가 말씀드린 요 4개의 틀, 제가 2번이 빠져서 적을게요. 요 4개의 틀을 지켜주시면서 쓰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컬 크리에이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좀 써주시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방 비슷한 복합문화 공간을 운영해보고 싶은데 이제 솔직히 너무 많아져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셀리나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복합문화 공간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복합문화 공간이라는 말은 버리시고 조금 더 뾰족하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공방인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 공방인지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쓰신다고 하면은 그 공방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예가들, 아니면 지역의 시민들, 아니면 지역의 어떤 문화나 시장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나는 왜 이걸 하고 싶은지가 잘 정리된다면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작소님인가요? 백작소라고 읽는 게 맞나요? 공예 관련된 인상 깊으셨던 아이템 사례? 저는 사실 공예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가 아니라서. 팔로우는 했지만 그 공예 사례는 제가 생각나면 말씀드려볼게요. 팔로우는 했지만 잘 몰라서 여쭤봐요. 청주에서 어떤 아이템으로 랩을 활용해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랩으로 한 게 아니라 음악 선곡이라는 아이템으로 했고, 음악 선곡을 아무한테나 해주는 게 아니라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운영하는 매장들의 음악 선곡을 담당해서 해주겠다라고 1차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쓰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매장 3개랑 프로토타입으로 매장 음악을 선곡을 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사장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손님들도 음악이 매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설문까지 했었고, 그렇게 피칭을 마치고 선정이 돼서 총 5개까지 음악 선곡 매장을 늘렸어요. 그래서 이 5개랑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랑 선곡 어떻게 할까요? 어떤 컨셉으로 할까요? 어떤 음악이 좋으세요? 손님의 연령대나 사장님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음악을 선정한 과정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하면서 작년에는 총 2개의 사업과 선곡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 첫 번째로 가치다다 플리마켓이라는 행사에서 저희가 이제 가치다다 플리마켓은 뭐냐면, 이게 얘기가 되게 길어지는데, 청주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플리마켓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대표적으로 자원의 순환이나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음악을 고를 때 어떤 순환의 이미지와 관련된 음악들 아니면 친환경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가수들 이런 음악들을 선곡해서 전달하기도 했던 거고, 작년 겨울에 12월 초에는 원도심 축제라는 걸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축제라고 하면 가족 단위의 관객들을 되게 많이 타겟으로 설정을 하는데, 저희랑 할 때는 가족 단위 관객이 아니라 2030만 노리고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다른 뭐 디제잉이나 이런 걸 깔고 음악 선곡을 젊음에 관한 주제로 선곡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매장, 축제, 그다음 뭐 지역, 그다음에 완전 뭐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 이렇게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제가 피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2단계까지는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선곡이라는 어떤 분야나 큐레이션이라고 불리는 분야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결국에는 평론이라는 것처럼 재가공된 예술 아니면 재가공된 창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분야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플레이리스트 가이드북이라든지 유명한 선곡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쓰는 거가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단 쉬웠죠. 왜냐면 이미 알고 있는 분야여서. 심지어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전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계획서 4시간인가 5시간 만에 마감 당일날 써가지고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이 분야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이걸로 어떤 걸 하면 재밌을까 계속 상상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단기간 동안 실행해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했을 때 제대로 된 아이템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지역에 기여한다는 것이 무형적인 것이어도 상관없을까요? 당연히 상관없고, 어떤 문화를 만드는 것, 매출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어떤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인 기업도 가능할까요? 혼자라 약자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라고 했는데,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나 이번에 그 강한소상공인 같은 사업들은 1인 기업이 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원 사업 다 건너뛰고, 저 강한소상공인은 이제 내년에 준비하려고 생각 중인 건데,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자꾸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1인 기업도 무조건 가능하고 매출이 많이 없는 기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잘 활용해서 마중물로 이용해가지고 이걸 좀 지속적으로 활용하시면은 되게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거의 뭐 홍보대사처럼 얘기를 했는데 진짜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컬 커뮤니티를 중심적으로 염두해 둬야 하는군요. 저는 이거는 한 70%는 맞고 30%는 틀렸다가 아니라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로컬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로컬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뭐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아이템인데 이게 지역에 어떻게 기여가 돼? 그런 것도 저는 로컬
충분히 아이템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커뮤니티가 형성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어, 아이템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다음에도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선곡을 주로 했었는데, 이거를 지속한다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사업을 지속하면서. 바로 아래 이제 유러브 라이트 님이 매장들에서는 선곡해주시는 노동에 대한 비용을 매월 지불하셨나요? 라고 했는데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이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사례로 남기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례가 만약에 쌓이고 좋은 어떤 리뷰들이 달리고 뭔가 흥행 사례가 생겨난다면은 받을 수 있겠죠. 이제 다른 매장이 저희한테 먼저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축제 2건에 대한 거는 받았어요. 축제 2건에 대한 선곡에 대한 비용은 정산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해서. 근데 이제 매장에 제가 선곡을 해드리는 거는 그냥 무료로 해드렸고 왜냐하면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쌓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막 1년, 2년, 3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웹페이지 하나를 만들어서 저희랑 같이 하는 매장들이랑 선곡들을 쫙 올린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상해서 끝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런디스타운이라고 한다면 런디스타운에 어울리는 곡들을 손님들이 직접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선곡에 반영을 하고 그러면은 지역 시민들이 참여하는 플레이리스트도 만들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러면은 저 기획자의 노동력이 줄어들고 비용도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손님들이 이제 추천한 노래로 매장 플레이리스트가 꾸려지니까 매장의 충성도도 올라가겠다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미드타운 스쿼드라는 선곡 서비스를 로컬 매거진으로 좀 리브랜딩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 로컬 매거진 안에 그 매장에 선곡표를 하나 그냥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저희가 선곡을 바꾸는 게 5개 매장도 이렇게 힘든데 이거를 돈 받고 막 하나씩 해주는 게 아니라 점점 파일을 늘려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월 아니면 분기별로 매거진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 배포된 자료 안에 선곡표가 들어있고 매장의 엽서랑 그래서 그거를 프로토타입으로 하나 또 만들었었어요. 이거는 이제 돈패닉 서울이라는 매거진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고 이게 뭐야 생각이랑 말이 너무 많으니까 정리가 잘 안 되네요. 24년간 운영한 청주의 마지막 남은 오락실이 곧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 문화를 어떻게든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제가 충북대학교를 나왔는데 충북대학교에 거의 뭐 만남의 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 테마파크라는 오락실이 없어졌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의 어떤 변화를 개인이 감당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잘 모르겠네요. 왜 폐업을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되게 어려운 얘기네요. 생각이 좀 많아지는 요거는 제가 또 생각을 해볼게요.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또 다른 숙제겠군요. 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도 이제 저희
사회 이사님이랑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여기 하나 써놨거든요? 요거예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양적으로 성장하는 건 너무나 1차원적이고 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질적으로 성장하는 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라는 거는 저는 양적인 것보단 질적 성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많은 콘텐츠를 올렸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씀 드리는 게 꾸준함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많이 못 지키고 있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매거진도 지속적으로 발행하지 못했었고, 선곡도 지속적으로 결국에는 100% 완성하지 못했어요. 조금 나중에는 흐지부지 된 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잘 기획된 하나의 콘텐츠, 그냥 예술가의 비즈니스를 비롯해서 어글리밤 채널에 올라가는 콘텐츠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그거를 릴리즈하는 과정에서 힘이 엄청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콘텐츠도 이렇게 노트북 보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처럼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대본을 그냥 읽는 거잖아요. 그것도 왜 그렇게 했냐면 편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난 지속해야 되니까. 이번에도 힘들면은 나는 올라갈 수가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편집에 최대한 시간을 적게 투자해서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아까 요 고민을 같이 나눴던 대표님이랑 1월 달에, 그러니까 지지난달이네. 1월 달에 제주도에 가서 저는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를 만들어서 SNS에서 성장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근데 저는 그게 꾸준했다라는 거 외에 다른 답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성님인가요? 음악하던 분이 그렇게 다양하게 시도한다는 게 너무 대단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서울 태생이 아니라 청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전역을 하면서 서울로 갈까 당연히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음악으로 꿈을 키웠고 음악을 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청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고 제 친구들도 청주에 다 있고, 전 심지어 충북대학교를 나왔으니까 학교도 청주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서울로 가야 하는가, 내 삶의 기반을 다 집어 던지고. 근데 그게 되게 억울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자존심도 되게 세고 화도 많고 고집도 있는 편이라서 나 서울 안 가고 청주에서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뭐 한 달에 막 60만 원 벌면은 와, 이번 달 부자 됐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고, 저는 이게 결국 기획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모든 예술가들이 돈을 벌려면 미디어에 나가서 유명해지는 거, 아니면 회사에 소속돼서 매니지먼트, 케어링을 받으면서 내 예술 작품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 그게 아니라면 저는 물론 제가 만든 회사가 있지만 인디펜던트 아티스트라면, 그냥 독립된 예술가고 인디펜던트 예술가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라면 저는 반드시 기획자적인 마인드, 기획력, 기획적인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아이템을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어떤 정치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정치력이 막 어떤 투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역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살 것인가, 나는 일관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성찰도 필요한 것 같고, 다행히 저는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는 해보고 있습니다. 일반 자영업자들이 공간을 잘 살려주는 음악을 선곡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하나 보군요. 선곡 같은 부분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진행하면서 5개 매장 사장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카페가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카페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뭐 폐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사장님들이 가게를 다시 열면 하고 싶은 것 중에 항상 어떤 내 매장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요를 파악했고 사장님들이 아니라 손님들도 이 매장의 어떤 음악 맛집, 성공 맛집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업 아이템으로서 좀 설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이, 네,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채팅창이 많이 내려갔네요. 저는 MBTI는 ENTP입니다, ENTP.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전달하고자 했던 얘기는 사실 요게 다였어요. 그 세 분의 컨설팅을 통해서 각각 어떤 요소들이 빠져 있는지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좀 힘을 썼으면 좋겠는가 하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요 기획서를 위한 1, 2, 3, 4번 저도 뭐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도 지금은 기획서 쓸 때 이걸 바탕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바탕으로 썼을 때 제가 결과가 좋았으니까. 그 다음에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이나 아니면 랩 아니면 매장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투자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내가 어느 분야에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고 그냥 단순하게 지원 사업을 투자라고 생각하자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당장 어제 저희랑 같이 축제하고 로컬 크리에이터 동기인 형이 있어요. 맥주 만드는 형인데 그 형은 되게 잘 찾아서 투자 유치도 받으려고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에 대한 생각을 딱히 안 해봐서 이건 답변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중에 제 꿈처럼 정말 매장이 막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그 브랜딩이 되게 잘 돼서 손님들이 막 오고 글로우 서울 같은 사례처럼 막 어글리밤 청주에서 어떤 골목 하나를 살리고 이 정도 돼야 저는 투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게 아니라면 제가 3월 23일에 앨범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그 앨범이 잘 됐어. 그럼 그 앨범에 대한 투자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제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받는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가지고 투자에 대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제가 지금 이거 라이브 하고 있는 것도 콘텐츠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의 비즈니스랑 같이 기획했던 콘텐츠고 오늘 마침 할 얘기가 많아서 아까 10시에 결정한 거예요. 10시에. 10시에 오늘 라이브 한번 해볼까? 처음으로 해볼까? 라고 해서 이제 밥 먹고 들어와 좀 쉬다가 킨 건데 소회라는 콘텐츠를 라이브로 이렇게 쫙 남겨놓고 어차피 저장이 되니까 이걸 편집해서 클립으로 올리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풀버전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저희 PD님이랑 내일 얘기해보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예술 창작 활동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어렵네요. 그러면 사실 똑같은 얘기 반복을 하는 게 정답이긴 한데 왜 ADHD를 가진 사람들과 예술 창작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완벽한 답이 된다면 그거는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디자인 취업과 순수 미술 창작 둘 중 고민하는 미대생입니다. 제가 되게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당연히 제가 하는 말은 정답이 아니고 저도 이제 질문자님의 인생에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믿지 마시고 근데 취업을 하실 수 있다면 전 취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계속 있어라가 아니라 취업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무모했던 게 저는 취업을 안 해보고 그냥 친구랑 재밌어서 사업자를 내고
놀다가, 아, 이제 더 이상 놀면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정말 지푸라기 잡듯이 막 이것저것 해보고 하다가, 진짜 비비면서 막, 여기까지 왔다고 하니까 또 말이 이상하네요. 어쨌든 생존을 해서 살아남은 건데, 만약에 이제 질문자님께서 취업이 가능하시다라고 하시면, 저는 취업을 한 상태에서 개인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음악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음악은 사실 이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가지고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산업군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취업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 활동을 하면서 개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취업을 했을 때 책임자로서 쌓은 포트폴리오도 내 포트폴리오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정말 실력이 있는 디자이너들은 취업을 첫 번째로 한다. 그 다음에 많은 포트폴리오와 레퍼런스들을 쌓아놓고 더불어 네트워크도 쌓는다. 레퍼런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퇴사와 동시에 자기 브랜드를 설립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건지. 근데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쌓은 레퍼런스와 노하우들과 네트워크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해 놓는다라는 거는 이제 알았어요. 근데 제가 사업자를 낼 때는 그런 거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디자인 취업과 순수 미술 창작 둘 중 고민하시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도 질문하신 걸 보면 둘 다 지금 뭐 크게 거리낌이 없어 보이시니까. 그런데 결국에 질문자님은 자기 걸 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젊을 때 어릴 때에는 조금 내 시간을 투자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이 세팅될 때쯤, 전 그게 막 엄청 오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5년 이내에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되게 세상을 많이 산 사람처럼 얘기하니까 좀 웃기기도 한데, 맞아요. 그냥 저도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많이 있어 봐서, 나름대로 이제 저도 회사의 대표라고 불리는 사람이니까, 취업을 먼저 해서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돈이 어디서 나오고 이런 거 확인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예술을 하거나 처음부터 사업을 하거나 이거는 되게 힘든 것 같고, 친구들이 막 저보고 제가 막 돈을 엄청 잘 버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삶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돈을 버는 걸 보면 친구들이 다 부럽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 저 월 막 6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벌 땐 안 부러워했을걸요? 그랬던 시절도 분명히 있으니까. 실질적인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실현시키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 작년에 로컬 크리에이터 유튜브로 찍었던 거 보면, 어,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지원금이 최대 4천만 원이에요. 최대 4천만 원. 근데 제가 들었던 조언 중에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4천만 원짜리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안 할 거면 애초에 하지 말아라. 라는 조언이에요. 그래서 4천만 원짜리 사업을 내가 기획을 했어.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지원받아서 4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너무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에 떨어졌다. 그러면 4천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으로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고, 만약에 1년 동안 내가 40만 원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 부담도 없고 재미도 오히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1년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도전한다 그러면은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조언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셀리나님이 아까부터 이제 많은 고민을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지원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슬한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조언을 들었다고 해주셔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브랜딩하고 있는데 제가 상상력이 부족한지 레퍼런스를 많이 못 본 건지 상상을 해내는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하지만 그에 맞는 이미지와 로고 형태를 못 찾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롬 프렐리엔 님인가요? 저 영어를 잘 몰라서 롬 프릴린 님께서 고민하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솔루션은 좋은 디자이너를 찾는 거죠. 좋은 디자이너를 찾아서 외주를 맡기는 것. 전 그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핀터레스트 당연히 아실 건데 핀터레스트에서 레퍼런스 몇 개 수집해가지고 레퍼런스 북을 만들어서 디자이너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물론 돈이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질문자님이 디자이너시라면은 그 과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상상력과 레퍼런스는, 상상력은 모르겠는데, 레퍼런스는 저는 그냥 엉덩이가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냥 많이 앉아가지고 계속 봐야 된다, 계속. 막, 누구였지? 모춘님이, 그러니까, 아마 저 팔로우 하시는 분들 중에 모베로웍스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모춘님이 그랬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어쨌든 그분이 어떤 키워드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나무위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위키가 막 신뢰도고 뭐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무위키가 대중들이 보는 가장 일반적인 시선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뭘로 할까요? 넥타이다. 넥타이. 그러면 이 넥타이를 그냥 쳐서 나무위키에서 넥타이에 대한 어떤 정의, 어원, 관련 디자인, 관련 의견, 논란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아이디어가 좀 생기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브랜딩 때 많이 써먹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모베러웍스, 이것도 모베러웍스 유튜브인데 옛날에 이제 대호님이 계셨을 때 오브젝트 서브젝트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모베러웍스 로고도 그렇게 나온 건데 그 오브젝트 서브젝트 모베러웍스 오브젝트 서브젝트 브랜딩 이렇게 치시면 나올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이걸 왜 해야 할까라는 정답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글리밤은 무엇을 하고 싶었고 어떤 정답이 나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브랜딩이라는 것에 관심이 생기면서부터 이 답을 찾으려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어글리밤 오리지널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1화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어글리밤은 어떤 걸 하는 곳이다.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회사다라고 엄청 확실하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건 또 바뀌고 있어요. 또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가치관이나 이런 게 변하는 건 아닌데 이 시의성에 따른 어떤 단어 선택이나 왜냐면 저는 그때 낭만을 얘기하는 브랜드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낭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곳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전 어글리밤의 원래 정신이 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글리밤이라는 힙합 레이블이 도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도전은 뭔가 어글리밤보다는 두산중공업, 현대, 한화 막 이런 대기업들의 메시지 같은데 그러면 나는 도전이 아니라 뭘 해야 되지? 영감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영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낭만이 나온 건데 요즘 이 낭만이라는 말을 쓰는 곳이 너무 많아져서 힙하지가 않아요. 장난이고 결국 어글리밤은 제가 지역에서 예술가로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걸 해본 어떤 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어글리밤이 곧 저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글리밤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답변을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것도 제가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언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막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진짜 맨 땅에 헤딩을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서, 어글리밤은 결과적으로 아마 이번 주에 예술가 비즈니스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마무리가 될 건데, 마지막에는 제가 만든 브랜드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어떤 총 5개의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 브랜드들이 왜 생겼냐 하는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결과적으로 어글리밤은 뭐 하는 회사냐라고 했을 때, 전혜원이라는 사람이 청주라는 지역에서 음악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모든 방법을 해보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 단어로 낭만이라고 표현했던 건데, 이제는 낭만이 아니라 다른 메시지를 찾아야 될 것 같다. 왜 낭만이 너무 먼지가 많이 묻었다, 단어가. 그래서 뭐 모험이라는 게 될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단어를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에 관심이 많지만 딱히 능력이나 다룰 수 있는 툴이 없고 그저 생각이 많고 디테일하게 쓸데없는 것까지 챙기고 글 쓰는 걸 좋아합니다. 생각이 많은 걸 글이나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만 있습니다만 행동으로 막 옮기지 않고 있네요. 일단 백운 벨리, 백운이라고 할게요. 제 마음대로. 백운 벨리님은 일단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으시네요. 표현하고 싶은 게 엄청 많으신 분 같고, 저도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은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뾰족한 게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손가락이 아래 있으니까 뾰족한 게 하나가 필요하다. 지금은 글도 쓰고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일단은 글만 써보는 거예요. 일단은 글만 써보고 그거를 브런치가 됐든 인스타가 됐든, 스레드는 하지 마세요. 전 스레드 요새 별로 같거든요. 예. 논란이 될 수 있나? 아무튼 전 스레드는 요새는 별로인 것 같고, 그냥 브랜딩을 하기엔 별로인 것 같고, 브런치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글쓰기에 적합한 플랫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시 블로그, 브런치, 인스타그램 이 3개에다가 내가 어떤 주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될 만한 글, 사람들이 재밌어 할 만한 글을 꾸준히 쓰시는 한 번의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뭘 할 수 있을지 다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현재는 일본에서 일하고 있고, 여기서도 역시 맛집 탐험 개척, 유튜브나 글을 쓰면서 브랜딩 혹은 비즈니스, 적어도 개인 기록이라도 남기고 싶은데 막상 하려니까 편집, 얼굴 나오는 거 모든 게 겁나는데, 저는 겁나는 게 없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해봐야 돼.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는 건데, 어쨌든 뭐라도 한번 해봐야 변화가 생길 거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저는 블랙넛이라는 래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음악인으로서 랩을 너무 잘하지만 10년째 지금 정규 앨범이 뭐야, 그냥 앨범 한 장을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 예술 활동을 막 이렇게 미루고, 자기 본업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보면 우리 기획자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도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는다면은 전 세상에 결과물이 안 나오고 되게 재미없는 세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백운 벨리 님도 상상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의 폼을 정해서 그거를 그냥 해보세요. 한 3달? 4달? 정도 해보시면 반응이 올 거고, 저도 예술가의 비즈니스라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대본 쓰고 녹화하고 거의 2달 만에 이제 많은 예술가분들, 기획자분들, 크리에이터분들이 제 말에 공감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역시 내 말이 맞았어. 나 같은 고민하는 사람 엄청 많았고, 나의 어떤 경험과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은 나는 자연스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돈으로는 못 벌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요즘 되게 뿌듯한 게,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스토리만 올리는데도 답장이 오고 응원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제가 55분째 혼자 떠들고 있는데 질문들 계속 해주시고 이런 게 너무 축복받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방송 딱 1시간 하려고 했고 5분 정도 남았고, 방금 일시정지 됐나요? 어. 이제 배터리도 9% 남아가지고 한 2시쯤에 종료하려고 합니다. 라이브는 이제 소회라는 이름의 콘텐츠로 정리가 될 거고, 이거를 언제 한 번씩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원래는 이제 PD님한테 내일 오전에 이거를 지금 종이에 적었던 걸 다시 찍어서 올릴까 했는데, 찍어서 올리는 것까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걸리겠지만 일단 당장 로컬 크리에이터는 이번 주 마감이어서 좀 빨리 전달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일단 방송을 키자라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자본이 부족하다면 일을 하며 겸업을 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 무자본 창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청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무자본 창업을 한다? 집에서, 만약에 부모님 집에서 산다면 식비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겸업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타 지역에 나와서 당장 월세도 내야 되고 핸드폰비도 내야 되고 밥값도 내야 된다 그러면 전 어쩔 수 없이 겸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저는 되게 축복을 받은 게 제가 서울에 가지 않고 청주에 남아 있었잖아요. 고집 때문에. 근데 엄마 집에서 먹고 엄마 집에서 먹고 자고 했으니까 뭐 집 월세나 식비나 이런 것들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아껴졌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존버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친구들보다 2, 3년 조금 더 길어서 그 2, 3년 내에 성장을 해냈던 걸 수도 있고, 저는 그 지점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김승호 회장님이었나? 릴스에 자주 뜨는 이제 엄청 대단한 회장님이 있는데, 좋아하는 것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를 해라, 해야 되는 걸 해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입에 풀칠할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러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걸 찾아라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그렇게 막 열심히 부딪혀 본 적은 없어서, 그냥 경험적으로는 열심히 했지만 막 치열하게 밥벌이를 했던 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가지고 막 쉽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저는 제가 자존심 때문에 서울로 가지 않고 청주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그 고정적인 생활비 같은 것들은 세이브를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지원 사업을 받다 보면 가끔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마주하거나 우리가 너에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셨나요? 그게 심사위원들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왜 너한테 지원을 해줘야 돼? 사실 이 지원 사업 받으면 몇백만 원, 작은 거는 뭐 몇백만 원, 큰 건 몇천만 원, 막 진짜 강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받으면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그거를 사실 다 투자해 주는 거거든요. 국비로, 시비로, 도비로. 근데 그렇다면은 진짜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20대 막 중반까지만 나한테 왜 돈을 안 주지? 막 이렇게 화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원 사업이라는 건 지원 사업이잖아요. 사업, 비즈니스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브랜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술가의 비즈니스라고 해놓고 브랜딩을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브랜드와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언어로 지원 사업을 따려고 하면 안 돼요. 비즈니스의 언어로 지원 사업을 따려고 해야 돼요. 이거는 조금 경험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마주하거나 있냐고 했는데 매번 봅니다. 매번. 성시경 목소리. 성시경? 좋은 거죠? 저는 그런 거는 힙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못합니다. 존버하고 싶지 않는데 대출을 받고 싶진 않아서,
저는 재작년? 재작년에 대출을 처음 받아봤어요. 태어나서. 그, 카페 차리려고. 근데, 대출을 안 받았으면 카페를 못 차렸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인생을 좀 빨리 살게 해주는 무언가는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 중독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존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존버 기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어떤 지금, 방향으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2시인데 2시까지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몇 개 질문이 더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휴대폰 배터리를 좀 가져올게요. 배터리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살짝 가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어, 백운 벨리님께서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셨는데, 전 제가 촬영하고 제가 편집한 것도 있고, 어글리밤 오리지널이라는 채널을 하기 전에는 어글리밤 콘텐츠라는 채널을 운영을 했었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거기에 많은 콘텐츠들을 보시면은 전 PD님이 했던 것도 계시고, 제가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어글리밤 오리지널에 올라가는 100% 영상은 이제 지금 PD님이 다 만드신 건데, 저는 제가 편집을 하고 촬영을 하는데 배우면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당장 필요한 상황에서 배우는데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분과 함께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힙합학 개론인가? 제가 어글리밤 콘텐츠 채널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힙합학 개론이라고 제가 막 칠판 갖다 놓고 이렇게 강의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기획해서 촬영하고 편집까지 혼자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집도 다 핸드폰으로 했어요. 아이패드로 했어요. 촬영은 핸드폰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제가 이제 백운벨리님의 질문을 한 3개, 4개 받으면서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냥 생각이 드는 거를 해보세요 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해보면 의외로 쉽거든요. 대출도 처음 받아보면 대출 어떡하지? 근데 준비해오란 서류 막 이렇게 해보고 어떻게 하다 보면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어떡하지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쓰는 게 맞나? 고민하다가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내봐야지. 근데 안 내면은 이게 변화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운벨리님은 어떻게든 한번 시도를 해서 쭉 가고, 그게 1화랑 2화랑 3화랑 4화랑 포맷이 달라도 상관이 없고, 썸네일이 달라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는 등장인물이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고 더 나은 길로 가는 그 길을 계속 걷느냐 마느냐, 그것만 처음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들이 많이 사그라든 것 같고, 요 방송 시간도 1시간이 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처음 방송 해봤는데 1시간 동안
그래도 쉬지 않고 떠든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셔가지고 좋네요. 여러분들이랑 친해진 것 같아서 좋네요. 스토리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릴스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 주에 예술가 비즈니스가 마무리되니까 그것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안녕.